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아침입니다. 동력의 불그스레한 동력 태양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태양의 저 따뜻한 햇살처럼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 차 안에서 한번 해보는데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소리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특히 어린이들이 이가 빠졌을 때 지붕에 이를 올리면서 소원을 비는 새 이빨이 새 이가 나오기를 바라는 소박한 꿈을 지붕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하늘, 보이지 않는 저 아름다운 멋진 희망의 세상, 그렇게 상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좋은 비유죠. 기왕 이를 아무데나 막 버리면 그래도 나와 함께 했던 내 몸의 일부인데 땅에다 버리거나,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그것보다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아래에 또 하늘 세상 지붕에다가 이를 던지면서 희망을 바라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까치야 까치야 헌잎줄기, 그랬죠. 미와 라와 솔. 여기서 미라, 중요한 우리의 소리의 줄기다. 이렇게 아시면은 점점 여러분들의 눈이 서서히 워밍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워밍업이냐고요? 국악을 보는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소리 세상이 기본이다, 기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소박한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요 국악, 훤하게 보인다, 이 책에 30쪽에 보면은 실상 둘 해가지고 우리의 소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이 만들어낸 맛깔스러운 소리, 막걸리 한 잔술에 서름을 뱉어낸 소리, 한복의 곡선미가 그려진 여유로운 소리, 초가집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부직갱이 두드리며, 여러분 부직갱이 아시죠? 부직갱이 두드리며 읊조렸던 소박한 소리, 문풍지 소리에 가락을 얹어 부르던 소리. 지금은 참 우리나라가 많이 발달이 돼서 찬바람 하나 안 들어오죠. 저 어렸을 때 우리 선조들은 그 바람을 막아내기 위해서 문풍지를 달았죠. 바람이 많이 불면 문풍지가 바라라 떨리죠. 그때 문풍지 소리에 가락을 얹어 부르던 그런 소리다. 고부 갈등에서 비롯된 서러운 소리, 고부 갈등, 찢어지는 가난의 풍랑으로 신랑을 잃은 한 맺힌 부녀자의 소리, 외아들을 먼저 보내고 목 놓아 부르는 엄마의 가슴 아픈 소리. 우리 이슬양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교육부에서 이슬이 법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교단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교육의 세계도 사람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자를 대상으로 목숨을 뺏는 그런 사람들은 교단에서 잠시 떠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영원히 떠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교육부에서 처방을 잘 내린 것 같아요.
오매불망 천상의 남편을 그리워하는 수절 과부의 소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 여기 또 내용이 많이 있는데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책 안 살 거 아니에요. 오늘 좀 아껴서 또 다음에 소개해드려도 되고 책 사시면 고맙고 책을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소리 세상을 빼꼼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또 이 굳이 책을 안 사셔도 국회 도서관 전국 도서관에 다 쫙 배포가 됐습니다. 제가 그 끝나지 않은 잠언이란 책도 한 번 발간했는데 어떻게 포탈을 뒤지다 보니까 저 세종 도서관에 그 끝나지 않은 제 어머니 이야기, 가슴 시린 이야기 그 책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호, 야 이거 내가 세종 도서관까지 내가 쓴 책이 소개가 되고 있구나 해서 좀 마음이 많이 흐뭇하더라고요. 우리 세종시에 계신 분들 그 책 도서관에 가서 한번 열람해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약 비싼 보약도 많이 드시지만 그래요. 끝나지 않은 잠언 우리 어머니 백수 이야기 그 백수 이야기가 진정한 인간미가 절절절 흐르는 우리 어머니의 보약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 책은 보약 보감이에요. 보약 보감. 이거 말도 잘 말들죠? 그렇죠? 보약 보감. 어떻든지 여기 우리 국악은 우리 한민족의 소리를 담은 그릇이다. 이 소리 그릇 이게 국악이라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까치야 까치야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담았던 그 소리 세상을 한번 공부했고요. 자 이제 또 나라 걱정 안 할 수 없지요. 평생을 저는 교육에 투신했고 헌신했습니다. 2세 학생들 가르치는데 온 정열, 청춘, 열정을 다 바쳤기 때문에 나라의 흐름을 보면은 내 이놈 할 순간들이 좀 있어요. 나라 걱정 저만 하겠습니까? 다 같이 나라 걱정하는데 오늘이 금요일인데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어제 8번째였고 그렇죠? 그저께는 7번째 변론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7회 7번째 7차 변론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백 전 차장 이분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서 여러분도 꼭 알아두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의 이벤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백 전 차장은 2023년 7월에서 9월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보안 점검 당시 취약점이 많았다.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거 증언 나온 거요.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이게 생생한 뉴스 아닙니까? 이게 귀담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말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바로 이런 현장에 있었던 실무진의 얘기가 진정한 팩트라고 보면은 좋다 그런 뜻이죠. 이분이 이 선거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선거망 신조어죠. 처음 듣는 말이죠. 선거망. 그물망은 있는데 선거에도 선거망이 있을까? 있나 봅니다. 한번 선거망에 대해서 중심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거망이 있는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망과 선거망, 인터넷망. 그러면 선거망이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인터넷망. 그런데 이 망의 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해커 입장에서 보면 연결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망이 나누어져 가지고 보안의 취약점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 선거망이 하나만 들어가면 죄다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그게 분리돼서 차단을 시키지 않은 취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뚫리면 연쇄적으로 다른 선거망도 뚫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다음 선거에서는 이런 선거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한 번 실수, 병가지 상사. 실수 없는 개인이 어디 있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수 없는 조직이 어디 있겠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실수 없는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선거. 잘못됐으면, 야, 너 잘못했기 때문에 넌 안 되겠어. 다음에는 집에 가서 조금 더 수련하고 더 닦고 다시 와. 이번에는 안 돼. 왜? 잘못했기 때문에. 선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국민들이 샅샅이 밝혀내는 관심과 그리고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또 이렇게 선거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군요. 우리나라 유권자가요 4,400만 명이래요. 4,400만 명. 근데 이 통합선거인 명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선거인들이 몇 명이다. 이게 전체적으로 망라한 그게 바로 이 통합선거인 명부고, 이게 통신망이 뜨겠죠. 예, 딱 우리 인천 어느 지역, 어느 구, 어느 동 딱 뜨면은 우리 동에 몇 명의 선거인이 있다. 딱 뜨겠죠. 근데 옆에 동에 선거인이 몇 명 있나? 그거 알 필요가 없고 알아서는 안 되는데, 이 선거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가서 옆에 있는 선거구 몇 명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거를 차단시키지 않았다는 그런 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몇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줄이려고 합니다. 첫째, 선거망은 인터넷과 철저히 분리해 운영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해킹 공격이 가능하다. 선거망이 이래서 문제가 있다. 해킹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해커가 침입하면 통합선거인 명부 내용을 탈취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대요. 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A라는 사람이 B당에 A 모씨를 찍었는데, A라는 사람이 찍은 게 B당이 될 수 있고, B당에 들어가서 사람 후보자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주권을 뺏기는 거잖아요. 주권, 조금 센 소리라면 주권을 침탈하는 거죠. 이거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도둑놈을 만들어내고 도둑질 당한다는 거,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킹으로 사전투표 기록 조작이 가능하대요. 사전투표 기록 조작. 저는 이 대수의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은 전체 집단에 표본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표본 집단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전체 집단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수의 법칙은 뭐냐면, 사전 투표에서 일어난 선거의 흐름이 본투표에서의 선거 흐름과 같다는 거예요. 다르면 거기에 부정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대수의 법칙,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어느 지역 추 모 씨의 경우를 보면은
사전 투표에서 어마어마하게 이겼어요. 표차가. 그런데 본선에서는 그 사람이 또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졌어. 1대 9의 비율로 다 진 거야. 그런데 이 추모 씨가 왜 국회의원이 당선됐느냐? 사전 투표에서 인터벌이 너무 높은 거야. 막 1대 9 이렇게 9를 먹으니까 거기서 벌어들인 표의 수를 본선에서 얻은 표의 수를 이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선에서는 한 표 차이만 작아도 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전 투표에서 건져낸 그 투표가 본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뒤집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전 투표의 대수의 법칙과 사후 투표의 대수의 법칙은 같아야 되는 게 이게 통계의 정확한 원리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대수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통계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통계학이 필요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믿으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사전 투표와 사후 투표의 그 통계의 흐름이 같아야 된다. 다르면 안 된다.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 조작의 흔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작,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표를 빼가지고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조작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구체적인 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유령 유권자를 등록해서 특정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이미 한 것처럼 표시할 수 있었다. 이미 했대?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조작인 거예요. 이미 했대. 그러니까 그 추모 씨 이미 한 거로 투표 제작을 해버리는 거야. 다섯 번째, 해킹을 통해서 가짜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을 한 뒤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가 투표로 가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몇 번째에 선거관리 명부에 등재된 것도 가지고 가면 그 종사원들이 그 선거인 명부 찾으려면 힘들잖아. 시간 걸려. 근데 내가 번호가 몇 번 딱 얘기해주면 찾기가 쉽죠.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대조하고 그리고 투표지 받아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신분증을 신원 확인을 위조한대.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청길동이 되는 거야. 청길동이.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 사는 사회에서 자기의 소중한 권리를 강탈당하고 침탈당한다는 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까 사람들이. 예? 훈장님이니까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훈장의 눈에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들여다 보여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점은 뭐냐? 이런 해킹을 당했을 때 선관위가 잡아낼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잡아? 누가 투표했는지 어떻게 알아? 사전에 차단을 시켜놨어야지. 선관위가 무슨 하나님이야? 자, 일곱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보안 점검 당시 장비 암호가 1, 2, 3, 4, 5.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나 속상하면 선관위 서버 들어가는데 세상에 비밀번호가 암호가 패스워드라고 그러죠. 1, 2, 3, 4, 5래. 아이고 애들 장난하는 건지 뭔지. 여러분 우리 개인도 어디 무슨 가입하려면 뭐 숫자 몇 개를 넣어라, 영문자 몇 개를 넣어라, 특수문자 몇 개 넣어라. 아이고 저도 그거 가입하려면 몇 번을 해야 돼. 머리가 하얗다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좀 다르죠. 몇 번 해야 돼. 근데 이게 선거관리 이 선관위 명부를
1, 2, 3, 4, 5로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게. 정신 차려! 선거관리위원회 당장 숫자 몇 개, 특수문자 몇 개, 영문자 몇 개 들어가는 걸 당장 바꿔. 알겠느냐? 이 고향. 화낼만 하죠. 이런 거는 좀 화를 내야 돼. 그냥 멍청하게 있으면 당하는 거야. 당하면 당하는 나도 손해지만 당하게 만드는 저쪽 사람들도 계속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백정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증인은 문제점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죠. 이 탄핵 소추 신청 측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 지난해 4월 총선 전에 모든 문제를 다 고쳤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했지요. 박수 쳐줍니다. 고쳐야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다음 총선에서는 만약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 김용빈 이 선관위 사무총장 현재 사무총장이요. 김용빈 사무총장은 진짜 책임을 지고 눈 크게 뜨고 다음 선거에 이런 부정의 소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훈장은 간절히 바랍니다. 예, 벌써 시간이 20분이 넘었군요. 예, 우리 장단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하고 만파 정식 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요거만 알아들으면 돼요. 어디 가다가 랄라 저거 박학범 교장이 만파 정식 지국이라고 말했던데 우리 국악 정악곡이네. 귀가 바짝 뜨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 어렵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장단은 쉬운 거예요. 쿵, 덩, 쿵, 쿵, 쿵. 이것만 알면 돼. 덩, 쿵, 쿵, 쿵. 덩, 쿵, 쿵, 쿵. 이것만 알면 된다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미라도 선율 기본인이라고 그랬죠? 줄기음이라고 그랬죠? 덩, 쿵, 쿵, 쿵. 덩, 쿵, 쿵, 쿵. 여기 이제 조금씩 힘 받으면 덩, 쿵, 쿵, 딱쿵, 덩, 쿵, 쿵, 딱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덩, 딱딱, 쿵, 딱쿵, 덩, 딱딱, 쿵, 딱쿵, 덩, 딱. 그렇죠? 맞죠? 훈장말이 맞죠? 그러니까 덩, 쿵, 쿵, 쿵. 이거만 알면 된다. 그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우울증을 팍팍팍 물리치는 하루, 국악이 훤하게 보인다. 구독 팍팍팍 누르는 하루. 예? 좋아요. 예, 제 의견이 들을만 하셨죠? 예.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 모두에게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또 우리 국악의 기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안 누르면 안 됩니다. 꼭 누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I love you.